과거에 이 부지는 그 코스트코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온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했던 것인데요.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써 8년 이상 주차장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400억이라고 아무도 안 사요. 평당가로 보면은 이 작은 땅들에 비해 분명히 싸요. 근데 돈이 400억이잖아요. 개인은 못 하죠, 사실. 처음에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 대규모 유통단지 이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 용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행사에서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나. 앞에 보이는 이런 단지들의 조망이 가려지겠죠. 네. 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49층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6개 동 중에 2개 동만 49층이고요. 이 오피스텔 그 분양 성적이 신대지구, 나아가 순천, 그다음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여순강의 어떤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현재 깃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민원과 동대표란 일을 만나가지고 충분한 이런 부분이 문제 없게끔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만들어 놓고 중간에 무산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썩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분양가가 가격이 굉장한 부담을 올 겁니다. 전남 부동산 방송 부동산 포커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이곳 순천 신대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오피스텔 49층짜리가 건설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이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뜨거운 이 이야기를 김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곳은 그 면적 약 2만 제곱평방미터, 약 6,200평 됩니다. 상업부지이고요. 과거에 이 부지는 그 코스트코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온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했던 것인데요.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써 8년 이상 주차장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 여기가 이제 2블록 1인데 2원 부진의 49층 최고 높은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신축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과연 여기 전체 주민들이라든지 순천시 입장은 어떤지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49층 오피스텔이 순천에서 지어지는데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찬반 여론도 뜨겁고 그냥 순천 신대지구 나아가 순천 시민 여러분들도 매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법률적인 절차를 떠나서 반대하는 쪽의 이 입장을 들어보면 뭐 일단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지금 계획 인구보다는 조금 더 좀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 그리고 아이들의 그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그 학교 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의 부족 이런 것들이 좀 크겠고요. 또 제일 먼저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이런 단지들의 조망이 가려지겠죠. 네. 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큰 이슈로 지금 자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 단체라든지 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깊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추진이 된 상태인가요? 추진 내용은 우리 그 이쪽에 시행사 측의 어떤 그런 공인중개사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시행사는 지금 한 곳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남명산업개발하고 지랜드 두 군데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문의는 오피스텔이지만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까지 다 교합된 복합 빌딩이라 봐야 되겠고요. 사업비는 약 5천억 정도 규모. 5천억이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안 많습니다. 네. 안 많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뭐 규모 자체가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어쨌든 뭐 이 오피스텔이 진행된다면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49층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이야기, 정보를 전해주실 우리 전지웅 중개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9층 오피스텔 그 개요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49층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데 6개 동 중에 2개 동만 49층이고요. 예, 7차 앞동이 마주보는 데는 15층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원래 이제 1000실 이상으로 계획을 하다가
민원이라든지 교통환경 영향평가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900실 정도로 축소가 됐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시행사. 이제 지금 토지 네. 계약했고 그다음에 이 건축에 대한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지금 교육 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시공사는 네.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그렇죠. 예, 네. 시공사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고 네. 그 교육 영향 평가가 끝난 다음에 건축 승인을 받으면 네. 이제 시공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그 10차까지도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여기는 오피스텔이지만 신대지구에 또 다른 뭐 이제 다른 아파트 구조 같이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행사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지금 이제 그 가장 처음에 화두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제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법률적 절차로 그 이격거리라든지 또 동강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제고해서 설계 도면이 나왔겠지만 이 부분은 그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특히 지금 최근에 그 부산 해운대에서 네.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이 일조권, 조망권이 직접 침해당하진 않았지만 그 햇빛광에 그 유리가 반사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가시의 어떤 방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가구당 뭐 최대 600만 원까지 해서 2억이 넘는 손해배상이 물론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판결이 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입주민들이 단순히 법적인 어떤 그런 보장보다는 이런 것도 약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부분을 좀 잘 제고를 해야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 현재 교수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이미 포화 상태인데 오히려 이런 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생겨나는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르게 우리가 이제 업무라든지 상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약간 융통성이 있는데요. 이 교육부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수요가 많다고 바로바로 증설하거나 이런 입장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도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계획을 잡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증축하고 증설하고 또 하나를 개설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약간의 좀 난코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나중에 뭐 클로징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기어코 사업을 진행한다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잘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여기에 또 그 의문시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는 그 이런 오피스텔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즉 처음에 애초에 만들 때부터 그 대규모 유통단지 이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 용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짝 눈 가리면서 초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한 어떤 꼼수다 이러한 또 비판과 어떤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장 용도가 대형마트지 일반 상업 지역하고 같은 용도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 해석본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마 시행사에서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나. 사실 저것도 이원 부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네네네. 예, 저기 그 있는 것도 이원 부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분할을 해서 상업시설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여기에도 1층, 2층, 지하층 같은 경우는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올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층 위로가 오피스텔로 뭐 이제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그 오피스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뭐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뭐 지하에 그 대형 규모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사가 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조금 전에 중개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은 뭔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은 여기는 그 토지이용계획상 그 상업지역입니다. 네. 상업지역은 오피스텔이든 대형 유통이든 다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는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그런 유통단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 상업지역이 뭡니까? 위로 고층으로 용적률을 많이 해야지만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풀 뜯어다 장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유통도 만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용 오피스텔까지 해서 복합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그 법률적으로 큰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색안경을 끼고 뭐 어떤 그 속내 검은 속내가 있지 않냐 너무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고요. 이왕 결정된 부분이고 만약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다면 행정적 그리고 민원적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소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개사님, 그렇다면 앞으로 최근 가까운 그 뭐 4월, 5월 달 가까운 이제 그 이 여기에 대한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교육 영향 평가가 4월, 5월 중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름은 돼야 뭔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사에서도 여름 이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교육 영향 평가를 그 전에 잘 받아야 되겠죠. 뭐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 네. 그 시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여름 이후라고 여름 이후 정도로 예상하신다. 예. 시행사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노력하겠죠? 예. 교수님, 여기에 49층 오피스텔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기 전반적인 신대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아파트의 광풍 회오리가 잠깐 좀 잠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그 분양 성적이 신대지구 나아가 순천 그다음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여순강의 어떤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현재 깃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돼서 설립한다면 분양 성공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뭐 당장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아직까지 뭐 분양에 대한 분양 정보가 명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분양 단가라든지, 네. 예, 뭐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뭐 종합적으로 좀 클로징을 해보면 네. 우리 저기 이 신대지구가 이렇게 그 완판을 했던 그때도 그때 당시 그 분위기였거든요. 모든 그 새로 지어서 파는 이런 분양 사업은 분위기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규제적도 있고 상황이 조금 좋진 않지만 분양 당시에 그 분양 분위기만 잘 타면 의외로 순조롭게 사업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단가인데요. 우리가 지금 49층은 그 전에 없던 초고층이거든요. 물론 전체가 그렇지 않고 일부 층만 초고층이지만 그래서 25층, 30층 이상이 되게 되면 용적률 대비 그 시공 단가가 상상외로 불어납니다. 결국 그것은 건축주에 부담이 될 것이고 시공비의 그 대폭 상승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분양 단가가 저렴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높은 분양가가 이 분양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과감하게 시도를 하려면 조기에 시공사, 대형 시공사 중에 몇 군데를 해서 바로 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반대 여론이 이제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우리 코스트코도 반대 여론 때문에 결국 무산됐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 입장을 충분하게 다시 여론 또는 공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순천시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뭐 우리는 그냥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좀 더 들어와가지고 주변의 어떤 민원과 동대표란 일을 만나가지고 충분한 이런 부분이 문제 없게끔 보상이 필요하면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만들어 놓고 중간에 무산되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될 겁니다.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뭐 더 추가적인 정보 전달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썩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분양가가 가격이 굉장한 부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예측이지만 뭐 한 30평대쯤 되면은 한 5억, 6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 가격보다 더 셀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초고층일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업무용 오피스텔인데 말 그대로 지금 최고 순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 상회하는 일명 이제 최상급층들이 또 점유하는 어떤 그런 전유물로 보여서 약간 그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그 빈부의 어떤 그런 것을 촉진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49층 오피스텔 과연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었을 때 그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전남 부동산 방송 부동산 포커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로 뛰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